태국 권력에서 밀려난 까오클라이당, 전진당 혹은 진보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까오클라이당은 쿤피타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까오클라이당은 새로운 당수를 찾고 있습니다. 어부지리격으로 정권을 잡은 퍼타이당, 태국을 위한 당이죠. 퍼타이당은 새 정부 출범해서 연일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6세 이상 전 국민에게 10,000바트를 디지털 지갑으로 주는 공약부터 해서 전기, 가스 요금 인하, 대중교통 요금 인하, 특히 지상철 20밭 정책 등등 각종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까오클라이당 쿤피타가 총리 선출이 되지도 못하고 까오클라이당에서 정권을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지를 해온 태국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태국 사회에 데모나 여러 혼란 등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을 하였는데 생각과 달리 조용합니다. 태국 국민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4년 후를 기다린다 라고 말입니다. 4년 전보다 올해 총선에서 2배 이상의 지지를 받아내었으니 다음 4년 후에는 까오클라이당이 훨씬 더 많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우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또 태국인이 가지는 독특한 성품이기도 하죠. 사실상 까오클라이당 참신하고 진보적인 정당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집권을 하였다면 그다지 경험이 없고 신진 정치인들이 많은 쪽이라서 현실적으로 보자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태국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국 왕실에 대한 까오클라이당이 가지는 정책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태국 왕실은요, 태국 사회 많은 태국인들에게 여전히 굳건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너무도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려 했던 까오클라이당. 정치는 현실이죠. 정치는 현실인데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게 실패의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4년 후 총선에서는 조금은 더 유연한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전반적으로 태국 유권자들이 원하는 태국 사회 변화를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태국을 위한 당 퍼타이당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태국 정치계에서 최고의 거물이라 할 수 있는 탁신이 입국을 하였으니 탁신 지지층은 더 결집할 것이고 지금처럼 선심 정책을 펼치면서 태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까오클라이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다, 그런 보장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탁신은 타고난 정치인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해외 망명 생활까지 하면서 온갖 단맛 쓴맛 다 본 사람인데 집권하는 이 4년 동안 4년 후 총선을 또 대비하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4년 후에는 지금 집권을 한 퍼타이당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 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태국이 아주 급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면도 고려됩니다. 보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진보라고 하기도 애매한 지금의 어중간한 퍼타이당에서 서서히 태국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입장으로선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전 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하고 또 지금까지도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주 많은 상황에서도 태국은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연초에 잠깐 물가가 오르면서 태국도 고물가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반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안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될 정도입니다. 현재 태국 사회는 안정돼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태국 정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영상에서 이미 2번이나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기만 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 법인 설립 때 지분 문제입니다.
태국은 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인 지분 49%, 태국인 지분 51%로 구성됩니다. 태국인 지분이 과반수가 조금 넘는 지분이다 보니 외국인으로서 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게 될 테죠. 혹시 태국인에게 내 사업체를 뺏기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죠. 바로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걸 가능하다고 광고해 대면서 계속해서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한국인들에게 외국인 지분 보호방법 특별하다고 거짓부렁하면서 2개의 법인을 설립하면 가능하다. 그러면서 법인 설립 비용으로 무려 1,000만 원을 받고 있는 신생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개 정도 업체인데요. 설립 비용을 많이 받는 점만이 문제가 아닐 테죠. 2개의 법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고정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된다는 점이 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라이언TV에서 2번씩이나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계속 한국 업체들을 속이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한국인 업체 보호 차원에서라도 계속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더 있더군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한국 기관이 있죠. 직접 언급을 안 하더라도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실 게고, 그런 곳에서 태국에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허위 영업을 하고 있는 2 업체를 딱 집어서 소개를 해주었다는 점, 그 소개를 받은 분한테 직접 제보를 받은 겁니다. 라이언 거기 직원이 아마도 모르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은 가능하지도 않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허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설립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아마도 거기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체를 딱 집어서 2 군데를 소개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하고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죠. 아시다시피 라이언 좀 바쁜데도 거의 30여 분가량을 직원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가타부타 말이 없더군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윗분들에게 보고하셨나요? 네, 보고는 드렸고요. 아직 다른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한국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고정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게다가 허위 광고를 하는 거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라이언 씹혔습니다. 며칠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뭐 어쩝니까? 그냥 물러나야죠. 제가 그런 성격 아니란 건 우리 영상 보는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이제 본사 게시판으로 갈 겁니다. 해외 지사에서 직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사실 그대로 적시해주고 본사 답변을 기다려 볼 거고요. 본사에서도 아무런 답변이나 처리가 없다면 다시 그 상위 기관으로 가야죠. 지금 라이언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건 추석, 우리 민족이 가장 즐거워해야 하는 명절이니까 추석 지나고 또 10월 6일엔 한국 들어갔다가 12일 돌아와서 다시 출근하니까요. 그때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이제 12일 이후에 바로 행동에 들어가야죠. 우선 명절은 즐겁게들 보내시라고 내버려 두는 게 또 우리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정이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라이언TV 구독자이면서 태국 관련 유튜버들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이분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연락해 오셨더군요. 또 법인 설립 문제로 그 상대방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해왔다더군요. 나중에 톡을 하면서 그건 허위 내용이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톡을 나누다가 빤썰은,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빤썰은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제발 제대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설립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태국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해당 태국 관리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인 양 떠들어대고 있는데, 우리 로펌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 문제를 이미 법률 검토 다 마친 문제입니다. 그것도 벌써 10년 전에. 그리고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태국인 지분이 51%이더라도 약간만 신경 써서 지분 구조를 만들어 두면 태국인 주주에게 먹히는 일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 로펌 운영해 온 지 1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업체들을 설립해 왔고 그 업체들에 대하여 매달 회계 기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태국인 지분 문제로 해서 문제가 일어난 적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대비와 방법은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점은 외국에서 태국에서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 나갈 것이냐, 바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속지들 마십시오. 라이언이었습니다.